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곁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인데요. 오늘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이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태백의 러브하우스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그 러브하우스래요. 러브하우스. 얼마나 그 러브가 피어오르고 있는지 지금 빨리 가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를 함께 나누는 게 바로 가족이겠죠.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태백시 동점동의 한 러브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인꼬 부부로 소문난 오늘의 주인공 유승표 최수연 씨 부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져 알콩달콩 3년의 달달한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고 내년이면 어느덧 결혼 20주년을 맞는데요. 그 사랑의 결실로 2남 1녀, 세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나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 전이 전도사님이거든요. 제가 그때 주보도 만들고 반주도 하고 아이들 교사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뭐 회의랄까요?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말로만 듣던 교회 오빠 뭐 그런 오빠는 아니었지만 뭐 비슷한 느낌이죠. 아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얼마 만에 이제 첫 아이를 얻으신 거예요? 97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0년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3년 만에. 지금 아이들 사진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잖아요. 부부의 재산 목록 1호라 자부하는 새 아이들. 우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완성된 가족입니다. 저희 듣고 오기로는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또 마음으로 낳은 자식을 둘을 더 얻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뭐 공개 입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큰 결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아내를 만나기 한참 전에 총각이었을 때 저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는 조금씩 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둘만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가질 때쯤 아내도 둘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제 생각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됐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입양하자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을 차별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차별 안 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내 마음에서 차별이 되면 어떡하지?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좋자고 한 일인데 나중에 괜히 했다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 두 가지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네네, 그렇죠. 아이는 있어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두 분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고민을 하신 거예요? 한 아이가 5살 이쯤 되면서 동생 제가
예, 큰아이가 동생 얘기를 걔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동생 낳아줘. 이제 애들 보통 그쯤 되면 얘기하잖아요. 동생 낳아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입양 대회라고 이제 입양의 날에 그 입양 가족들이 모여서 뭐 사례 발표도 하고 뭐 장기 자랑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보자. 이런저런 강연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괜찮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첫째 아이에게도 어렴풋하게 얘기했던 입양 동생 이런 얘기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동생을 엄마가 낳지 않을 거야. 동생을 데리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언젠가는 큰아이가 엄마 동생 언제 와요? 빨리 사주세요. 이렇게. 둘째 아들은 마음의 산고 끝에 우리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은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는데요. 첫째한테도 그런 동생을 존재를 이해시키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큰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뚝 떨어진 거잖아요. 막상 아이가 동생이 오고 나니까 이제 반갑고 예쁘고 귀여운 그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이도 조금 큰아이가 조금 네.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요? 우울해한다 하거나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2달 정도는 네. 조금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랑 감성이 따로 가더라고요. 아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 그러면 입양하는 과정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입양 있다고 홍보 했는데. 대회라고 하는데요. 네. 과천이 네. 한국에서 가장 입양에 활동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예요. 과천시. 예, 과천시에. 그리고 입양 홍보회라는 것도 네. 그 과천시에 있고요. 저희가 갔을 때가 아마 5회 정도 됐었을 텐데 전국에서 공개적으로 입양을 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큰 체육관 안에서 하루에 그 입양 가족들의 즐거운 생활들, 또 눈물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이제 입양을 많은 부분들에게 함께 알리기 위한 그런 대회였었거든요. 네. 저희가 가서 양부모 교육이라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겉으로만 보여줬던 입양 가족이 아니라 많은 절차들이 있고 또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지만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 환경을 주어서 아이들이 마치 가정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와 동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교육도 받고 정보도 저희도 듣고 하면서 더 마음이 적극적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떤 걸 주로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양부모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양부모라고 해서 다른 것 이런 것에 대한 네. 교육이 있었던 건 아니고 거기서 특별하게 저희가 얻었던 거는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알릴 것인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공개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핏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그렇죠. 그 좀 숨기고 싶거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공개 입양을 결정하신 데는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아내에게 네.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건네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공개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같은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사택에서 거실은 난방이 안 되고 네. 애들 애 데리고 와야 돼. 애들 데리고 와요. 둘째 아들을 가슴에 품은 지 꼭 4년 만에 또다시 셋째 아들을 마음으로 낳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물고 빨고 키운 둘째가 이제 8살, 막내가 4살. 선생님 인사하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또 누구랑 놀았어요? 노태준하고 놀았구나. 깡충 할까요? 이쪽으로 깡충. 내려갈 거야? 하나, 둘, 으쌰. 둘째 아이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방법을 이미 한 번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입양에 대한 고민은 둘째보다 셋째를 만나며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5년마다 한 명씩 입양하자던 그 약속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망쳤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오늘 늦게 나왔구나. 네. 집에 가서 마저 더 해보자. 가자 이제. 누난 만들기 싫다. 아빠도 계시고 누나가 왔을까? 재현아 같이 가야지. 그 입양에 대한 마음이 저희가 가진 마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예, 그냥 좋은 일, 선한 선행을 일, 한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제가 처음으로 네. 상담을 갔었을 때는 제가 직업란에 목사라는 이름을 적는 순간 종교적으로 좋은 마음을 하시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몸은 좀 힘들지언정 마음의 갈등은 거의 없었던 우리 가족. 오늘도 그대 내게 인사하죠. 자고로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했던가요? 재헌이와 태연이는 이렇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 네? 멋지. 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귀여워. 동생 이름 뭐예요? 태연이. 아, 저는 재현이고요. 나와 같은 꿈을 꾸나요? 다음 시간 이 가족의 사랑스러운 성장 일기를 공개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족이란 단어엔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식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또 사랑으로 열매를 맺은 자녀든 가슴으로 품어서 얻은 자녀든 이 둘 사이엔 차별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첫째 딸 지연이의 성장 일기를 준비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